멋지다. 뭐야, 너무 와우. 예쁘다. 우와, 바오밥. 바오밥 나무. 뭐야? 아프리카예요? 우와. 미래 도시 같았어요. I want to leave one message, and that is that Africa's growth prospects for the next 40 years are extremely strong. Region of the world and many parts of Africa, high income in the world by 2063. 아니 유빈 씨도 방금 아까 미래 도시 같았다고. 네. 맞아요. 영상의 중간에 되게 미래 도시 같이 뭔가 첨단 산업 많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서 보는 것도 그렇고 방금 전에 나온 이미지도 아프리카 하면은 자꾸 동물 맞아. 뭐 아니면 약간 그래. 난민 뭐 맞아. 약간 기가 이런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아까 전에 도시를 보니까 막 이런 오. 새로운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슈카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이미지는 대부분 미디어나 구호단체도 조금 전에 보셨던 가난, 기화, 내전, 네. 분쟁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분투라고 이제 아프리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황국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 거의 뭐 90%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 뭐 브로드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블랙 호크 맞아. 다운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매일 거기는 싸우기만 하는 곳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것도 솔직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훨씬 우리는 좀 더 복합적인 그런 부분에서 왜 세계가 아프리카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20세기만 하더라도 글로벌 노스였잖아요. 그래서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이 중심으로 성장도 하고 고성장의 그런 동력을 만들었다면 21세기를 들어오면서 글로벌 사우스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고성장, 인프라 확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구죠. 젊은 층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맥킨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목 자체가 Lions on Mov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려고 아프리카라면 사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 네? 세계 경제로 사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바로 이제 아프리카가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IMF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의 상위 이제 가능한 나라들 해서 20개국을 했는데 나오고 그 있나요? 중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중에 대부분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마카오는 저희가 그래도 좀 들어본 동네인데 가이아나는 어디? 가야나는 남아메리카 브라질 위에 있는 나라. 아메리카. 맞아요. 네. 가나랑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남, 베네수엘라 옆에 가야나. 그럼 뭐 하시는 누구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리 교사했어요. 외교부에서 천영은 졸업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생과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뭐 니제르라든지 니제르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세네가, 리비아, 루안다 이런 객들이 루안다, 대부분 이런 전부 다 이제 데군요.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20개국 중에 12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카오 이거는 뭐야? 6%에서 11%까지 성장할 것으로 그러네, 예측하고 엄청나네.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가 막 이렇게 뭐 11%까지는 굉장히 고도의 성장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추진력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바로 아프리카 대륙은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14억 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14억. 14억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가? 보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15% 정도 그러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전체를 따져보면은 아까 땅덩어리는 러시아나 이런 거막슉 이만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15억이면은 퍼센테이지상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년층 25세 이하의 인구가 60%라는 겁니다. 젊다. 25세 이하요? 25세 이하가 60%. 60%요? 이게 인구 구조 예, 인구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로 교과서에서 엄청난 거짓말 같아.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력이죠. 이거 지금 유빈 씨가 교과서에서 보던 피라미드라고 약간 얘기했는데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분포도 저거 뒤집으면 어느 나라가 되게요? 아, 옛날에 우리도 이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뒤집어지려고 우리 하는데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이고. 오, 약간 신기하다. 오. 아프리카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되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아기들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한국에서 약간 이제 출산율이 좀 안타깝지만 네. 근데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한 3-4명 정도 이제 나요. 모세는 모세는 몇 명이에요? 저는 한 농구 팀이라서 농구팀 5명? 여섯 명. 6명? 아, 10명까지 있네. 그럼 와, 그거까지. 와, 몇 명? 저는 5대예요. 이제 뒤에 막내 여동생 1명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 씨가 얘기한 대로 저 추세를 가다 보면 예측을 하다 보면 한 2050년 되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아프리카인은 25%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4분의 1? 아. 그래서 아프리카는 가장 젊은 대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청춘이다가 맞는 말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청춘이다.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이었어. 저희가 그 그렇죠. 아프리카 청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아프리카 청춘. 그래서 아프리카 인구가 젊은인들이 많아지고 경제도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젊은 구매층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력을 생기다 보니까 이들을 우리는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블랙 그래서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소비층이고 이 소비층이 한 20에서 30% 정도 아프리카의 소비층을 이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소비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레저, 그다음에 건강식품 이라든지 이들이 이제 소비하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선택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소비를 하는 층이 바로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촬영 때문에 한 달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쇼핑몰이 있어서 갔더니 네. 이쪽은 카지노가 있고 마카오처럼 그리고 이쪽엔 백화점이 있어요. 식당가가 다 있고 그래서 너무 비싼 것들이 많아가지고 와 여기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이렇게 이야.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뭐 돈 쓰시는 분들 그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에서도 소비를 하지만 유럽으로 또 쇼핑을 갑니다. 그 정도의 경제력을 경제력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바로 그 소비층을 또 우리가 또 상생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블루 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 블루오션이네. 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가 이제 경제력도 갖추고 소비층도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 속에서 보는 게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들이 거기서 이렇게 번성되어 있고요. 그 번성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게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프리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통 아프리카와 소프트 파워는 이렇게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뭔가 동물의 왕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나 좀 굵직굵직한 뭔가 뭐 좀 척박한 느낌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죠. 소프트 파워라니 이게 그러니까. 좀 신선하게도 그러니까 다가오는 인류의 역사상 기원은 아프리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몰라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모르셨어요? 전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 배움이 짧아서. 아프리카잖아. 예. 인간이 시작된 그렇죠. 그런 시작되고 그다음에 문화가 시작되고 뭐 이집트 문명을 얘기하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인류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뼈나 우리가 골수 같은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온 경험적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피카소하고 여기 입생로랑 맞습니다. 오른쪽을 역시. 아세요? 역시. 이 두 사람이 보고 바로 정답을 맞춘다고요? 아, 이게 남성이 나오니까 되게 강하시네요. 이거 너무 위대한 아티스트 아닙니까? 기분 좋습니다. 하시네요. 반칙 아닙니까? 진짜 정확하게 바로 이 두 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피카소의 그 에비뇽의 여인이라는 그림 아십니까? 네. 여기 나오죠. 이것이 이제 그 아프리카의 조각상들 그런 문양들의 영감을 받으셔서 만든 게 바로 에비뇽의 여인이라고 보시게 되고 입센 롤랑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굉장히 거기는 이제 전통적인 양식의 그 도시인데 그 지역의 매력에 흠뻑 빠지셔갖고 거기에 마졸라 정원을 직접 구입을 하셔서 여기서 생활도 하셨고요.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선명한 블루가 있죠. 이게 입센 롤랑 블루입니다. 이분이 입센 롤랑이라는 분이 여기가 아프리카의 매력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유럽에서 처음으로 런웨이에 흑인 모델을 썼던 분이 바로 입센 롤랑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저런 다양한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문양들이 가지고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예술성을 뛰어넘어 지금은 또 경제적 가치로도 굉장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떠올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이지리아 패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의 패션 산업은 자기 나라의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부유한 나이지리아인들이 유럽이나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쇼핑을 했다면 이제 자기 것을 찾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지리아의 패션 산업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라고스 대학에 특강을 갔었는데 저기 특강 끝나고 나서 옷감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양복 맞춰 입으라고. 근데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보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양복으로 맞춰 입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맞춰준다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맞춰고 한국 와서 입겠다 하고 가서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맞춰 입지는 않았지만 그 아름다운 그 색상의 표현, 그다음에 그 문양들이 너무나 조화로워가지고 정말 뛰어난 감각이다. 라고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쌤, 빨간과 그게 파란. 과하시다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입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 연구실에 있으니까 어차피 학교 한번 들리러 오실 거 아니에요? 한양대 가겠습니다. 오십시오. 제 빨간 몸은 빨강 파랑이면 태극 문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씨름 심판도 빨강 파랑으로 허이 뭐 이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나이지리아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패션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죠. 뭘까요? 나이지리아. 축구. 축구도 유명합니다. 유명해. 예, 축구도 유명하지. 유명합니다. 노안코 까누 올리세. 모세 씨, 정답 알고 있죠? 그러면 예. 몰라요.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 되게 크다 보니까 네. 발달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헐리우드잖아요. 네. 헐리우드. 그러면은 나이지리아는 놀리우드예요. 아, 놀리우드. 나이지리아 영화. 나이지리아가 영화 산업이 발달했어요? 엄청 많이 발달했어요. 와.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영화 산업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고 정착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널리우드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리우드, 인도의 볼리우드, 그리고 이제 놀리우드가 세계 3대 영화 이야. 산업을 석권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은 농업에 이어 두 번째로 아마 나이지리아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가 창출되다 보니까 지금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에 종사하신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와. 우리나라 그렇게 얼마나 생각합니다. 예. 안 되죠. 100만. 왜냐하면 또 여기는 영화 한 편 만들어도 굉장히 짧게 만들고요. 뭐 휴대폰이나 그다음에 그런 간단한 그런 캠코더를 가지고 만들어서요. 1년에 한 2,500편씩 만들어내요. 2,500여? 금세 찍어내는구나. 어, 이렇게 마치 넘쳐나겠다. 축하월드가 막 영상 찍어내는 것처럼 그냥 손쉽게 그렇게 금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찍어내는군요. 나이지리아 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실제로 막 이렇게 존재합니다. 막 이렇게 찍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냥 뭐 우리가 일반인들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영화 제작자. 너 주어가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전혀 몰랐네. 우리만 우리는 몰랐던 그걸. 거네요. 야, 그러게. 다른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답게 아프리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또 말씀드릴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트렌디하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분야가 있어. 뜨거운 분야 분야 말고
And truly, it is seen as the Silicon City of Africa. And everybody agrees that the kind of facilities that are being developed within the ICT city can attract any international investor. 이야, 진짜 뭔가 화면 밖으로 지금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놀랍네.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 와. 근데 이 분야는 모세 씨가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IT 아까 전공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 루안다에서 그 아프리카 최초로 이제 스마트폰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네. 와. 왜냐면 아무래도 뭐 애플이나 이제 삼성 구매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또 이제 낮은 수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라폰이라고 마라폰. 네. 매콤한 느낌이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최초 이제 스마트폰을 하는 게 되게 이야. 약간 자랑스러운. 잘 팔려요? 네. 한국에서? 거기 나라에서는? 그렇죠. 많이 써요. 자체 생산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생각할 때 아프리카는 디지털하고 많이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현상은 그리고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세계은행에서 아프리카의 향후 성장 동력은 ICT, 정보통신 기술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아프리카는 디지털 산업의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재 아프리카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로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지금 보셨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폰 같은 걸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빨리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를 뛰어넘어서 모바일로 갔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전체 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니. 일단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휴대폰 자국 휴대폰 만들었을 때 우리가 다 아이, 언제 따라오냐 이랬는데 맞아요. 그 몇 년 사이에 다 따라오잖아요. 지금은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르완다에서 처음 아프리카에서 발짝 처음 내미는 게. 자국의 휴대폰을 만들었다라는 건 이제부터 속도가 엄청날 거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뭐 휴대전화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게 이용률이 왜 중요하냐면 국제금융공사가 있습니다. IFC라고 있는데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10% 증가하게 되면 아프리카 1인당 GDP가 2.5%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한 그 수치죠. 그리고 또 인터넷 이용률이 아마 75%까지 증가가 된다면 거기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된다면 약 4,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완전 핵심 산업이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자연스럽게 모바일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금융, 전자상거래 네. 이런 모바일이 아주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프리카가 제일 높다고 하던데 정말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모바일 폰은 90%인데 스마트폰은 한 거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스마트폰은 아니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나 남아공, 케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거는 아마 그쪽으로 아마 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과 민간 부분 모두가 디지털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을 이용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게 언제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냐를 아예 그렇게 실리콘 사바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사바나? 예, 실리콘 밸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에? 아프리카 근데 거기는 실리콘 아프리카니까 사바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또 케냐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진 공자 시티라는 곳인데요.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 5천 에이커, 612만 평 정도의 이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졌고요. 정부도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기, 뭐 수도, 광 케이블 이런 인프라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 제품들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것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냐 휴대폰 사용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16년을 대비했을 때 3,898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2018년을 보게 되면 4,950만 명. 그러면 결국 10년 동안에 우리가 27%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바일 폰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엠파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엠파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요. 모바일 머니 거래액이 2015년에 115억 달러였고요. 2018년에는 212억 달러로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미국의 벤처 캐피탈에서 거의 40%의 순수 금액을 엠파사에 투자할 정도로 세계에서 이야. 주목하고 있는 금융 거래 하야의 사업화가 돼버렸죠.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엠페사 이제 케냐 거고요. 그리고 루안다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모바일만인데 줄여서 모모라고 해요. 모모. 그래서 그렇네요. 거의 전 국민 다 써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체할 때 되게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체하는 방법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샵하고 전화번호, 금액, 그다음에 비밀번호, 그다음에 전화하면은 바로 입금돼요. 잠시만요. 아, 우리보다 그냥 낫네. 단축키로 그러니까 네. 단축 번호로. 네. 아니 모세 씨 그러다가 돈 1,000만 원 보내야 되는데 전화번호 두 자리 하나 틀려버리면은 갑자기 엄한 사람한테 야 이거 뭐야 이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좋은 사람이면은 다시 들려줘요. 저는 안 받을 거 아니야. 나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쁜 사람들은 바이바이죠. 이제 내 거야. 되게 신기하다. 진짜 르완다, 네, 네. 르완다에도 이런 게 지금 다 적용되고 그쵸, 있다니까. 네, 곳곳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케냐뿐만 아니라 지금 루안다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금 없이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케냐 못지않게 가장 또 이게 핫하게 또 이런 모바일 금융 시장에서 역할하는 게 바로 이제 남아공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이라든지 요하네스버그라든지 프리토리아라든지 포트 엘리자베스 같은 곳에 이제 테크 허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이제 ICT 정보, 뭐 모바일 이런 것의 그 허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도 역시도 또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보유 수가 거의 3,300여 개가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니콘 기업 아시죠? 네. 그 유니콘 기업이 그 스타트업 7개 중 4개가 나이지리아 기업입니다. 오, 간이상. 나이지리아의 스타트업 그 나이지리아가 와. 분야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지리아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아프리카 유니콘 기업들 정말 대단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가장 대표적인 유니콘 스타트업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아프리카의 그 대표적 유니콘 스타트업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이 나이지리아의 플루토 웨이브라는 게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플루토 웨이브는 환전도 하고 송금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로서 이게 팬데믹 기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또 2014년도에 설립된 그 안델라라는 IT 인력 매칭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또 그런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안델라라는 그 IT 플랫폼 웹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케냐에서 엠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엠파사라는 거는 핀테크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게 금융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금융 거래라는 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자상 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전자상 거래가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많이 안 산다.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인프라가 좀 물건을 사더라도 배송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아, 그 빠른 배송을 총알이 하려면 안 돼. 빨리 우리처럼 하루 총알이 안 만에 돼. 되려면 하루 만에 배송하고 이게 아이고 국토가 워낙 넓으니까. 맞아요. 그래, 땅도 넓어. 맞아요, 맞아, 있어야 맞아요. 되지. 근데 굉장히 정확하신 것 같아요. 진짜 유통 인프라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없는 보니까 도로망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아. 그리고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길이 엄청 많이 막히고 있고 그러면 그게 전자선거를 해서 필요한 걸 산다 하더라도 받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래서 거기서 발달돼 있는 게 바로 드론을 통해서 아, 전자선거를 드론. 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요? 이거 르완다예요. 여기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그 지플라인이라고 거기서 약간 위급 상황이나 만약에 누가 아프면은 이제 그 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요. 비상 네, 비상. 시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배송권이나 의약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식료품이라든지 급한- 뭐 이런 지역에 보내줄 수 있는 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사실 이거 보면 유민상 씨가 가장 궁금한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항상 배달 시켜 먹는데 배달도 막 해주고 그러는지 쌤도 혹시 뭐 직접 보신 적은 있는지? 배달하는 거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목격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이게 굉장히 광활한 대륙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방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목을 하다 보니까 그 광활한 대륙에 내가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뜹니다. 드론으로 그 가축수를 세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핀텍하고 접목을 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축수를 대가지고 핀텍에 접목을 시켜서 대추를 받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소가 몇 마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양이 몇 마리고 염소가 몇 마리니까 이 정도의 대출은 받을 수 있다가 될 수 있는 핀텍과 드론이 접목된 우와. 그런 그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드론으로 소를 찍을 정도면 엄청난 부자신 거 아닙니까? 그거가 몇 그러니까요. 마리여야?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 좀 해볼게요. 드론 한 대 띄워주세요. 그래서 쫙 훑어보고. 실시간으로. 너무 기발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뭐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디지털하고 또 접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을 통해 가지고요. 모로코나 수단 같은 데서는 드론이 떠가지고 병충해가 있으면 농약을 뿌리게 되는 것이고 또 저쪽에 좀 이쪽에 좀 얘네들이 잘 안 자라고 있다 하면 또 비료가 뿌려지고 그래서 농업과 디지털이 접목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팜이라는 개념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러한 자체가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는 실생활에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땅이 커서. 왜냐하면 이제 국토가 아까 자꾸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는 넓고 도로나 항공이나 이런 통신 계획 같은 기본적인 오프라인 인프라는 빈약하고 그러면 그 오프라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ICT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오프라인의 부족한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ICT가 접목된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GTEX 아프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로코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뭐 스마트폰만 아니라 IT, ICT, AI 기반의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정부하고 이렇게 협업하고 MOU 같은 걸 맺는데요. 그래서 한 세계 한 100여 개 국가에서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죠. 쌤 아까 전에 그 아프리카 대륙 크기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그 정도 대륙의 크기라면은 묻혀져 있는 자원이 엄청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네. 또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자원 개발이 뭐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어허. 네, 그렇습니다. 그 잠비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잠비아의 그 밍곰바라는 지역에서 구리가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좋은 질의 구리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발견한 게 미국의 AI 기반 광물 탐사 기업이 잠비아에 구리 매장지를 발견하면서
기존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광물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호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아프리카. 그러니까 잠비아의 뭐 구리 광산뿐 아니라 아프리카 곳곳을 보시게 되면은 아프리카 이런 광물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의 30%, 그다음에 석유의 12%,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한 8%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토류가 30%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광물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 국내 총 생산의 약 10%, 전체 수출액의 50%가 이상이 광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50%. 그렇다면 결국은 아프리카는 자연의 보고라고 단정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 이 정도면 말이죠. 우리가 달이나 화성 가서 무슨 자원을 캐겠다고 맞아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자할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뭐 인도, 브라질 이미 알고 많은 나라들이 벌써 여기서 주도권 쟁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텐츠 머터리얼스라는 것이 지난 6월 달에 배터리 소재 생산을 위해서 모로코에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짐바브웨에서는 중국의 화요 코발트의 자회사가 3억 달러 규모의 리튬 공장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또 미국이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또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면 MSP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화를 해가지고 앙골라, 보츠와나, 우간다 등 아프리카의 자원 보유국을 가지고 7개국을 포함시켜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광물들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놨고요. 결국은 아프리카 자체에 둘러싼 광물 경쟁은 굉장히 심화되고 이건 어떤 거대한 자본과 자본의 대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달이나 화성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산뜻한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홍석천 씨가 남아공 네. 방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서 관광 해보셨어요? 했었어요. 어떠셨나요? 자연은 너무 좋고 뭐 시설도 너무 좋은 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곳도 꽤 많이 있어서 사실 좀 여기 관광으로 오기엔 너무 힘든 곳이다. 멀기도 하지만 뭐 도로나 그런 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땠나요? 그 당시만 해도 별로 그렇게 조금 이게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은 곳이 좀 많아서 그렇죠. 이 개인 관광하러 오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 보안이라는 부분들, 안전성이라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수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체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문제가 또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도로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라와 나라 간의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쉬워졌죠. 그래서 접근성이 쉬워지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쉬워지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하나의 또 기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스타트업 기업인데 마마국에서 만든 트래블 스타트라는 거는 항공편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호텔 등을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와일드네스 사파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7개국의 생태 관광이나 사파리 관광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드벤처 같은 관광이에요. 저는 진짜 약간 기린에 대한 기린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도 약간 기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기린이 지나가는 막 그런 카페가 있다고도 들었고 기린이랑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해보면 에이 설마. 그 케냐 그 호텔이 그렇게 있어요. 할 수 있는 데 호텔이 있나요? 있어요? 봤어요? 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 기린을 이제 키워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커피나 이제 먹었을 때 그 장문에다가 기린이 와서 이제 먹이 줘요. 이렇게 먹고 네. 기린 애들도 그러겠다.
야, 다 일어나 모여. 다 출발하자. 아침 먹으러 가자. 야, 여기 와가지고. 아침 먹으러. 투숙객들한테. 이제 완전 인간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이 지금 이게 제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체험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정말 와일드 라이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관광 산업이 굉장히 아프리카 GDP에 엄청난 영향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다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광 인프라를 개발을 해갖고 그런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지금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71% 정도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면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아마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면 거의 200%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쌤 이렇게 아프리카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집트 이런 데는 우리가 너튜브 찾아도 이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쌤 그러면 그런 데 말고 쌤께서 추천해 주시는 좀. 예. 루안다. 전문가의 루안다. 쌤은 일단 루안다래. 루안다. 네. 선생님 추천지 좀 저희한테. 그렇죠. 저희가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관광지 그런 생각하는 게 뭐 남아공의 희망봉, 그다음에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 피라미드. 뭐 이렇게 스핑크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또 우리가 매력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말리의 그 젠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저기 많이 봤어요. 저 지역이라고 진흙이에요? 볼수 있습니다. 예, 저기다 진흙으로 만든 것이고요. 만지면 부러지겠는데? 잘못 관광하다 발로 차면 어떡해요? 어떻게 돼요? 아니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절대 안 부러집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간다의 몽키 네. 아일랜드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다양한 원숭이 섬.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다양한 원숭이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가봉에 가시면 랑고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땅과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물이 만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와. 네, 지금 여쭤보지 않으면 모세 씨가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르완다 여행 좀 한번 일단은 루안다에서 제일 큰 행사가 고릴라 애기들은 이름 짓는 날이에요. 퀴타이즈나 그 행사 있는데 연예인도 오고 막 대통령도 오고 되게 큰 행사예요. The name I will give him is Aguka T'Challa. Inhiganda, Imhundu. Ntarumikwa, Mukungwa. Turumu, Umutako. 한국에서는 고릴라가 말도 하는데. 야, 이런 개그는 내가 15년 전에 10대 들어보고 고릴라의 자랑 갖다 대는 건 오래간만이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우리가 전 세계 관광 시장에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인프라나 안전 문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아프리카의 잠재력, 잠재적인 관광 산업은 무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럴 것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쌤 아까 전에 뭐 드론, IT 기술, 여행, 그러니까 문화 이거 다 우리가 사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니까 아프리카가 또 다른 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슈카 씨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죠. 지금 뭐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발빠른 성장, 그러고 얘기하고 뭐 잠재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분야가 우리가 굉장히 선점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를 비롯해 갖고 다른 많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의 정상들과 또 정상회담들을 하고 있고요. L'interesse che persegue l'Italia è aiutare le nazioni africane interessate a produrre energia sufficiente alle proprie esigenze e a esportare in Europa la parte in eccesso, mettendo insieme due necessità. Мы будем готовы уже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в ближайшие 3-4 месяца безвозмезд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Буркина-Фасо, Зимбабве, Мали, Сомали, Центральноафрик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미국은 2022년 아프리카의 디지털 사업에 약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아프리카 기술 발전을 위해 무역 동맹을 통해서 아프리카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l in on Africa's future. And the work we've done over the past 2 years, building on decades of vital investments made under previous American presidents, has helped make possible the critical steps that I'm about to announce. 중국은 ICT를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프리카 모바일 네트워크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中国和非洲各自现代化事业发展的好，就是为世界经济发展提供新动能。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 6월 달에 있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 목표가 7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마중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As a large single market with a population of 1.4 billion and a GDP of 3.4 trillion US dollars.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상생할 수 있는 목표로 하는 것이 핵심이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지대가 출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14억 인구의 또 GDP의 거의 3.4조 정도 달러의 규모의 단일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시장 전체를 우리가 어누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잠재력을 접목시킨다면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나라가 중견국을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경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쌤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아프리카에 뭔가 진출을 하고 그렇지. 아프리카의 것들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지금도 배우러 온다고 들었거든요. 서로 아프리카랑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아프리카의 디지털 환경이나 스타트업 생태계는 많은 부분이 우리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중첩되는 부분이 우리가 한국과 아프리카가 협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또 기반이 마련되면 우리의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뛰어들기 굉장히 쉽겠죠. 또 급속히 빠른 디지털화를 이루다 보니 또 정보 보안이나 데이터 안보 문제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도 우리가 아프리카의 기술을 지원하고 정보 보안 사업이나 교육 사업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T 분야가 말로 한국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IT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아프리카가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컨텐츠 유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문화 산업들이라는 기반들이 빠르게 구축이 된다면 아프리카 내에서의 엔터 시장이 충분히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K-팝이나 K-드라마의 인터넷 접속률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을 비교를 했더니
접속력이 높아가면 무역력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부분이 경제적인 성과하고도 바로 접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유통입니다. 유통. 예. 유통은 제일 대박 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카에 아까 뭐 블랙 다이아몬드의 뭐 니즈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충격도 있지만 그래서 현대식 그런 복합 쇼핑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현대식 복합 쇼핑몰이라는 건 오프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 오프라인의 구매력을 증폭하는 여가 오락형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도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가 오락을 또 우리가 거기다 접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상품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거죠. 모든 걸 올스톱으로 한다면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쇼핑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정말 뭐 자원만 많은 줄 알았더니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잠재력이 맞아요. 정말 사자가 지금 정말 저 수만 지금 마리가 뛰고 분식 있어요. 프랜차이즈 갈 뻔합니다 지금. 네. 물론 아프리카 대륙은 아직 개선하고 개척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얘기는 가능성과 잠재력도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일의 아프리카가 현재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위치에서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발전, 잠재력 그리고 앞으로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도 아프리카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생을 도모하길 바라며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